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룡전기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재룡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외인과 기관에서 쌍끌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재룡전기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재룡전기 같은 경우 이 변압기 단 한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복귀 형식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룡전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비중이 100%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잘 살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력망 강화를 위해 약 4조 7천억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바이든이 투자 계획을 발표했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이 자료를 보시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은 전력망이 상당히 노후화된 상황인데, 미국 에너지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변압기가 상당히 오래 전에 좀 많이 설치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변압기 수명이 약 25에서 35년 정도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50년대와 80년대 이때 많이 변압기가 설치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압기 상태는 지금 상당히 노화되어 있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노화된 변압기를 교체를 하려고 전력 인프라망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 AI 산업으로 인해서 변압기가 다시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발전 걸림돌은 전기 부족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지금 전력망 확충이 비상인 상황이에요. 왜냐라고 해본다면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인데요. 그렇다면 데이터 저장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 센터는 끊임없이 가동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의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 기업들은 이 AI용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력망 확충이 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태양광 발전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전기 같은 경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보통적으로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같은 경우 11kV에 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전소를 거치면서 765kV로 승합을 시키는데요. 그리고 먼 거리로 보내면서 345kV로 다시 강압을 시키죠. 그리고 이 도심 근처에 있는 변전소에서 다시금 22.9kV로 강압을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승합과 강압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승합과 강압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은 변압기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 전력 인프라망이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이 변압기 수출 아니면 변압기에 대해서 매출적인 이익을 상당히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재룡전기가 상당히 상승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좀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 지금 4% 정도 상승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약 한 5%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살짝 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가 부분은 마이너스 4%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 그런데 대신에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어느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5월 달 중반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했었던 전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2차적인 지지라인은 우리가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10일 날짜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했었던 전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레인지가 지금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 시에는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60일 라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지금 이 가격 레인지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6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조금 상당한 거리로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관리에서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룡전기가 지금 AI 관련 이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재룡전기는 주가가 지금 신고가 부근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신고가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사람의 심리상 가격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이 팔고 싶어 하는 심리가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항 라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자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서 쌍끌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16만 주 정도 개인이 매도가 보였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 4만 7천 주 매수를 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 기관 같은 경우 11만 주 매수가 된 상황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기간을 3월 4일로 설정을 했는데, 왜 3월 4일로 설정을 했냐라고 해본다면 3월 4일 이후로 상당한 급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부터의 수급적인 측면 또 살펴보려고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 같은 경우 3월 4일 이후로 20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온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220만 주 매수가 된 상황이죠. 기관 같은 경우 7만 2천 주 매도가 된 상황인데, 좀 더 창구로 자세하게 보자라고 한다면 UBS 증권 창구에서 64만 주가 들어온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 골드만삭스 창구에서 34만 주, 맥쿼리 증권에서 23만 주, 메릴린치 창구에서 22만 주, JP모간 서울 19만 주, CLS 증권 9만 주 정도가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1위부터 6위까지의 창구가 전부 외국계 창구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1위부터 6위권의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재룡전기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